안녕하십니까. 팔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지난번에 비복근 후퇴술, 또 종아리 근육 힘줄 연장, 이름이 조금씩은 다른데 결국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의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수술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술이라는 것은 이 수술을 하는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겠죠. 언제 이런 걸 한다,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원칙은 되게 있지만은 실제로 수술을 할 때는 수술하는 개개인 의사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저의 수술에 대한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방법,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이 무릎보다 약간 위에서 시작을 해서 뒤꿈치에서 끝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느 부분에서든지 늘릴 수 있는데, 위에서 할수록 회복이 좀 더 빠르다, 수술 후에 통증이 좀 빨리 회복된다. 그렇지만 교정력, 종아리 근육이 팽팽한 거를 늘리는 힘은 좀 약하다. 밑에서 할수록 교정력은 강하지만 회복이 조금 늦을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먼저 무릎 뒤에서 늘리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무릎이 있으면 무릎 뒤에 보면 주름이 있죠. 손목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데 주름이 있듯이 무릎 뒤에 이렇게 주름이 있죠. 그 무릎 뒤에 주름선을 따라서 요 정도, 자, 요 표시, 요 정도에 약간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렇게 횡절개란 주름 방향으로 절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장점이 흉터가 좀 작을 수 있죠. 회복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흔히 하는 것은 무릎은 여기를 수술하려면 딴 수술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 특히 보통 바로 누워서 수술하는데 이건 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무릎이고 뒤꿈치가 있으면 중간 부분보다 약간 위에서, 여기 보면 알통이 이렇게 보이죠? 종아리 근육에서 한 3, 4cm 위 이 부분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선이면 중앙선보다 안쪽에 만들고 약간 요 안쪽으로 요 부분에 무릎 위에서 할 때는 이렇게 횡절개를 했는데 옆으로, 요거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약간 안쪽을 절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짠 자리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절개선의 길이, 째는 길이가 얼마냐? 이거는 왜 중요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흉터 때문에 그렇죠. 종아리 뒷부분에 안쪽이긴 하지만 흉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대개는 2cm 전후에 절개를 합니다. 짧죠? 짧지만 종아리 부분,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아리에도 근육이 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절개를 해야지 그 깊은 데까지 근육막을 절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아리면은요, 근육이 종아리 알통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안쪽 게 조금 더 크고 대부분은 여기를 절개를 해서 2cm 절개를 해서 근육을 젖힌 다음에 이 근육의 앞쪽에 있는 얇은 막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칼로 싹싹 째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아리 폭이 넓은 분, 또 피부와 종아리 근육 사이에 피하 지방이 좀 두꺼우면은 2cm보다 조금 더 절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얇은 분들은 조금 더 짧게 절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들에서 이런 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린이가 성장을 하죠. 어릴 때 1cm를 절개를 하면은 다리 길이가 길어지면 그 비율로 흉터도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흉터가 1년쯤 지나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가 되는 분이 많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어서 흉터가 크게 남는 분이 있습니다. 가령 모기에 물린 자국도 크게 남는 분이 있듯이, 주사를 어디 맞아도 주사 자국이 크게 남는 분이 있듯이,
절개선이 길지는 않지만 흉터가 좀 보기 싫게 남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흉터는 흉터보다도 그 부분이 속에 근육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약간 폭 들어가게 그런 흉터가 생기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보기 싫으면 간단한 조작을 해서 그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진은 이 수술을 하는 사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막 크게 째고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피부가 있고 누구나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피부가 있죠. 피부는 가죽입니다. 피부가 있고 그 밑부분에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피하지방. 그리고 그 아래에 근육이 있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수술의 경우에는 이 겉에 부분을 보통 하는 거는 겉에 부분을 이와 같이 절개할 수도 있고, 근육은 안 쨌죠. 그 부분에 막만 딱 절개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다른 수술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이것도 절개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를 절개를 하고 피하지방을 절개를 하고, 이 피하지방을 째야지 여기에 도달하겠죠. 알통처럼 보이는 근육을 당기고서 그 안에 있는 근육의 깊은 면에 있는 근막을 절개를 합니다. 근막은 폭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알통이 있으면 이 폭이, 다리 폭은 더 길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째고서 근육을 젖히고 속의 근막을 절개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못하고요.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근데 이 부분이 실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 5cm 전후 아마 절개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께는 근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겁니다. 종이, 보통 얇은 종이 막 그 두께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때로는 이 근육이, 이 힘줄이 아주 그 종아리 근육이 짧은 상태로 오래돼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한 3mm 정도까지 근육막도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줄이 상하면 상할수록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근육막도 오래 팽팽해서 상하면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 두꺼운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는 척추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요. 그것도 의사마다 다리만 무릎 아래로만 마취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 경우에는 보통 척추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 바로 디딜 수 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죠. 어떤 마취를 했든지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깬 다음에 바로 디딜 수 있는지, 활동을 어떤 직업을 내가 직장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지, 이런 것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문점입니다. 바로 디딜 수 있습니다. 바로 운전해도 되고, 마취를 하려니까 입원은 하지만 퇴원은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술하고 내일 퇴원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디뎌도 되고 내일 언제든지 퇴원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통증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술에도 아픈 게 좀 더 여러 날 갈 수도 있고, 그 아픈 정도가 좀 더 심하면 바로 디디는데 좀 문제가 있고 바로 운전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상 활동이 가능하냐?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종아리 근육 부분에서 근막을 늘린 경우에는 빨리 정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즉 다음날 바로 퇴원하고 바로 디딜 수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만 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드물게 3개월 이상 종아리가 좀 불편하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개 입원해서 척추 마취하고 수술하고, 절개선은 굉장히 짧고 근육은 놔두고 거기 얇은 종이장 같은 막만 절개를 하고, 회복이 빠르고 아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 부분에서 근육막을 늘린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기능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